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완성차 회사들이 자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 출처를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면서인데요. 이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먼저 이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 출처를 공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가 부각되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네. 우선 현대차는 현대차 열종과 제네시스, 세종 등 총 13종의 전기차에 탑재된 이 배터리 제조사를 밝혔는데요. 네. 이 코나 일렉트릭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요. 나머지 9종에는 국내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이제 SK온의 제품이 장착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차인 GV60, GV70, G80 전동화 모델의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가 되는데요. 이들 차종에는 모두 이제 SK온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네네. 기아도 총 7종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개했는데요. 이제 작년에 출시된 이제 레이 EV와 니로 EV 일부 모델에는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레이 EV에는 이제 국내 업체인 SK온의 배터리가 적용됐고요. 네. 또 EV6, EV9에는 SK온 배터리가 최근에 출시된 EV3에는 역시 국내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각각 탑재됐습니다. 네, 국내는 그렇고 이 수입차 업체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 BMW 코리아가 이제 수입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이제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먼저 전기 SUV는 iX1과 iX3에는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다른 전기 SUV인 iX x드라이브 50과 iX M60에는 삼성 SDI 배터리가 장착이 됐고요. 전기 세단 모델은 i4, i5, i7 모두 삼성 SDI 배터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BMW에서는 소비자 문의 시에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해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 인천에서 발생한 이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요구하는 고객 문의가 많아지자 이제 수입차 최초로 자발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BMW까지 공개한 상황에서 정작 인천 화재 사고의 장본인인 벤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종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좀 마지못해서 공개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 청라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수입차의 수입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공개된 벤츠 전기차는 모두 8개 차종인데요. 불이 난 전기 세단 EQE 경우에는 이제 300트림에만 중국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불난 배터리가 CATL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나머지 EQE 그러니까 AMG는 이제 화재 차량에 탑재된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최상위 전기 세단 모델인 이제 EQS급 이제 EQS 350에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EQS의 나머지 트림에는 CATL의 배터리가 장착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벤츠 코리아는 소비자와 시장 요구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제 본사, 유관기관, 이제 국토교통부 등과 논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벤츠 전기차 배터리는 이제 벤츠가 100% 지분을 보유한 어떤 자회사에서 생산이 된다면서 배터리 셀은 이게 벤츠의 다양한 제조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배터리 종류는 그렇고 이제 이번 인천 화재 사고는 아직 조사 중이죠. 맞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당국의 조사에 협력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벤츠 코리아는 또 이제 오는 24일부터 전국 75개 공익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벤츠 전기차에 대한 무상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네, 우리 정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포비아, 이 공포증이 이제 좀 심화하고 있는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이 정부의 종합 대책 수립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안전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인천 이 화재 이후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 방안이 대부분 논의가 됐습니다. 네.
또 오늘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 기틀을 또 잡을 예정이고요. 네. 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한 달 정도 남은 네. 건데 그 대책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 정부 대책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방안은 역시나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탄 차에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다른 배터리 제조사가 이제 배터리가 탑재된 것이 확인돼서 이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공개 요구가 거세졌는데요. 네. 국토부는 전기차 재원 안내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하긴 했지만 미리 의무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고요. 네. 배터리는 이 전기차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관련 정보가 비밀로 영업 비밀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만약에 강제하게 되면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특정 국가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렇죠. 움직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다만 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이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서 배터리 제조사를 또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미국 일부 주와 EU도 공개를 예정하고 있어서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과충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100% 충전 제한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제 90% 이하로만 이제 충전할 수 있게 제한된 전기차만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제 권고를 할 예정인데요. 네. 현재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 충전이 안 되고 95에서 97%만 이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어떤 버퍼 안전 마진이 설정이 돼 있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안전 마진을 10%로 늘리는 방안은 전기차 제조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행이 쉬울 수는 있어요. 90%까지만 충전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충전율이 제한된다고 하면은 일회 충전 시에 주행거리도 당연하게 줄기 때문에 이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 지하 주차장에 아예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지상에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에는 아예 설치하지 말자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상에는 아예 되지도 못하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소방 당국은 아예 그러면 이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간격을 좀 더 촘촘히 해서 좀 대비하자 이런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 이 주차장 화재 때 같은 경우도 좀 더 스프링클러가 좀 많이 작동을 했으면 큰 피해가 많이 번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소방 당국은 또 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의 민감도를 좀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네. 경각심을 갖는 건 중요하겠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괴담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이게 정부가 이제 전기차 최근에 이제 공포증이 워낙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휘둘려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과잉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전기차 지상 충전 의무화 이런 것도 약간 좀 현실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 조사를 보면은 이 화재 발생 건수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국립소방연구원 등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에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이 좀 더 많은 열을 뿜어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측면을 봐야 되는 게 이 전기차에 난 불은 이 배터리 열 폭주 때문에 끄기가 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네. 테슬라 리포트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화재에 건져서 진화 시간이 8배, 진화 인력은 2.5배 더 필요하고 네. 재발화할 위험도 높아서 단순히 횟수로만 더 안전하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팀F 자구안 법원 제출, 투자 유치로 3년 내 재매각 계획. 이번에 정산지원 사태를 일으킨 팀원 위메프 소식입니다. 팀원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회생 관련 자구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팀F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법원에
자구 계약안을 제출했어요. 네. 자구안에는 이제 구조조정 펀드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받고 이 자금으로 이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 뒤에 회사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서 3년 안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네. 이 구조조정 펀드라는 것은 이제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제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인 뒤에 정상화한 후에 다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제 조건은 네. 투자를 받아야 투자에 그렇죠. 성공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이런 계획들이 뭐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들입니까? 이제 아직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는 이 자금을 이 자구안을 실제로 이제 실행할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네. 애초에 이 지난주에 자구안을 법원에 낼 계획이었지만 투자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이제 제출도 늦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제 당사자인 채권자 협의회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후 좀 채권자들의 반응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구안에 대해서 이 채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은 뭐 예단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지금 뭐 실제로 투자자도 찾지 못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의견이 모인다고 하면은 이 다음 달 2일이 이제 시한인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돼서 다시 회생 절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제출한 이제 자구안에는 모회사인 이제 큐텐 그룹이 구영배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 위메프 합병과 주주 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네. 티몬 위메프는 이제 큐텐 그룹사 차원의 회복안을 이게 뭐 합병이라던가 반대는 하지 않지만 뭐 이와 별개로 회사별로 뭐 투자 유치라던가 지분 매각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텐 구영배 대표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압류 조치에 들어간다고요. 맞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은 이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이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 딱지가 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서울중앙지법은 이제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큐텐 테크놀로지는 이제 큐텐의 어떤 기술 부문 자회사인데, 네네. 티맵프 위커머스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프 마케팅과 롤텔이 이제 큐텐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이제 6억 이제 9천여만 원, 5억 9천여만 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도 이제 모두 인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